여러분, 청년들의 부채, 이거 장난 아닙니다. 지금 청년들의 부채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라고 하면 2030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들의 부채 한번 보세요.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하면 440조입니다. 440조. 이 정도 부채면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2030은요, 아무래도 벌이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다른 연령층은 그나마 일자리에 어떤 불안감이 좀 덜합니다. 그렇지만 2030 계층은 벌이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떨어지지만 일자리도 엄청나게 불안해요.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지금 2030의 일자리는 거의 폭망 수준이에요. 폭망 수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채는 천정부지로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3분기에 410조였던 것이 2020년 4분기 3개월 만에 440조, 30조가 늘어났습니다. 30조가. 어떤 식으로 벌어도 3개월 만에 30조를 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B2가 가장 심각한 거예요. B2. 빚내서 투자하는 거예요. 영끌이 그 다음입니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거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패닉 바잉이라고 해서 20대 40대가 영끌해서 지금 집을 사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의 비중도 지금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지난해 3분기 말에 가계대출이 가계대출 청년층 가계대출이 지금 410조잖아요. 그중에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적어도 30대 이하의 비중이 37%가량 되지 않겠느냐 하는 통계도 나올 정도의 통계도. 그만큼 지금 청년층이 빚쟁이로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거 있어요. 더 심각한 게 이겁니다. 이거. 다중채무자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다중채무자가. 모든 세대들의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다중채무자가 급증하는 건 사실이에요.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은행에서 빌리고 저축은행에 빌리고 카드론 쓰고 이렇게 세계 금융기관 이상 상대하는 사람들을 다중채무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보시다시피 20대 30대 비중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중 자체가 말입니다. 여러분 다중채무자 20대는요 10.7%에서 이제는 97.2%까지 가버렸어요. 97.2%까지. 청년의 빚이 장난 아니라는 거죠.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도 60%가 넘어섰습니다. 60%가. 40대가 그나마 좀 낫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50% 미만이고요. 50대도 올라가 있습니다. 50대도. 여러분 그만큼 지금 빚이 많은 데다가 다중채무자까지 많다는 것은 결국 약한 바람 한 번만 불더라도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한 바람만 불어도. 약한 바람이라는 게 여러분 금리 인상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지금 적어도 이주열 총재가 있을 때 2번 많으면 3번 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3번.
금리가 빠르면 8월에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시장의 반응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8월에 올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금리 인상은 코앞이다,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 가계부채 난리 난다. 기업부채 난리 난다. 그중에서도 청년부채들 심각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를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은 엄연히 통화정책으로 독립성이 보장되는 조직이에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한국은행의 어떤 통화정책이 갑작스럽게 변하든가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단지 금리 인상이 8월에 안 되고 좀 늦춰줄 수는 있겠죠. 좀 늦춰줄 수는. 그렇지만 이 금리 인상 자체가 앞으로 계속 된다고 이야기했을 땐 결국요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청년들 여기에 따라서 가계 부채까지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나아가서는 이대로 가면 청년들이 줄줄이 파산하지 않을까, 줄파산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LTI라고 이야기하나요?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이요?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30대 이하 LTI 비중은 전년 대비해서요 23.9% 급등했습니다. 23.9%. 다른 세대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40대가 13.3% 올랐거든요. 50대는 6.0%. 그렇게 비교하면 2배 차이가 납니다. 2배 차이가. 결국 대출 상환 부담이 심각해진다면 청년들은 결국은 디폴트, 파산을 선언할 겁니다. 선택지가 거기밖에 없어요. 돈을 벌 수 있는 돈 나올 구멍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불어나는 빚에 감당할 형편 못 된다는 거고요. 이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충격은 점점 커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자가 1% 정도 오르면요. 이자가 1% 정도 오르면 적어도 이자 부담은 12조 정도 됩니다. 12조. 12조가 적은 돈일 것 같지만 작년에 우리가 재난지원금 뿌릴 때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뿌렸습니다. 그 당시에 14조 3천억 원이었어요. 전 국민에게 돈 뿌리는 게 14조 3천억 원이었다면 이게 2030인 청년층이 가진 빚 1%가 대출이 늘어났을 때 전체가 가질 수 있는 부담이 12조지만 청년층이 가질 수 있는 부담도 수조 원은 될 거다. 과연 그것을 이겨낼 건가? 거기에 대한 것은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지금 경제가 그렇게 썩 바닥 경제까지 흘러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저는 이거를 단순하게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에 대한 대책을 치밀하게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청년들이 부채를 이겨내고 그리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져야지만이요 부채는 해결됩니다. 이게 정부가 갚아줄 수가 없어요. 정부가 갚아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